우리는 오늘 부당하고 편향된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대강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 행사 준비를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여당에서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모습을 쭉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약간 좀 상반된 모습도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반야대. 이걸 좀 무슨 뜻인가면요. 주니까 낮이거든요. 낮에는 탄핵 반대를 외치지만 밤에는 옹기종기 모여서 조기 대선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요. 지금부터 이 주제 좀 다뤄보죠.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정기남 조선대 개영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동원 대변인. 네. 지금 제가 주반야대 이거 설명을 좀 시청자분께 네. 드렸는데 국민의힘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네, 이거는 뭐 전형적인 언론 용어죠. 예, 지금 상황을 이제 빗대서 이 주야 그리고 탄핵 반대 또 대선 준비를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도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한 편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가 많이들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실제로 이렇게 밤에 이제 대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플랜 B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한다 하는 그리고 또 그거는 개별 후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 당의 어떤 지도부라든가 또 이런 데서 자 이제 대선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비대위 회의에도 제가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뭐 일체 없는 거고요. 당 회의에서는 일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선이라는 얘기 자체가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절차적인 흠결이 너무나 많고 이런 그 탄핵에 기각될 것을 예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예. 대선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탄핵이 인용이 된다는 걸 그 전제로 전제가 하는 거.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대선을 준비하자 시간이 없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개별 후보 입장에서 이따가 홍준표 후보 얘기 나왔으면 준비 다 됐다. 이 북만 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개별 차원에서의 어떤 그 캠프의 대략적인 윤곽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당 차원에서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기환 교수님. 그런데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국회에서 열었던 행사장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초청돼서 참석했던 그 행사장 거의 여당 의원들 절반, 그렇죠. 절반 그리고 한 행사는 특히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행사는 절반 이상 굉장히 성황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뭘까요, 그럼? 그러니까 벌써 이미 주반 야대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지금 당내에서는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하지만 예. 실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신전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 행사에는 약 48명. 48 어제 이었어요. 뭐 김문수 의원 그 참석했던 행사는 아마 뭐 여당 내 지금 지지율 1위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6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대충 참석했다. 계산되기는 57명 그 그렇습니다.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의원들의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는 거다. 어. 자, 그런데 앞서 뭐 대변인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정말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뭐였습니까? 아니 지금 뭐 이를테면 내란 동조정당이라는 당의 어떤 비판도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선을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지금 하는 모습 보면요 헌재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그거 뭐 승복해서 뭐 합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복위를 외쳐야죠. 그리고 또 부정선거 할 건데 뭐하러 합니까?
이런 지금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예. 국민이 보여준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기 대선이 거의 현실화되다 보니까 예. 현역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나름 지금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반 야대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친탄파 후보, 반탄파 후보. 아,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군,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예, 여당 분위기에 대해서 여기도 아주 상반된 분석 견해를 말씀하셨어요. 예, 김동원 대표.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드시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탄핵 동조 정당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면서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사기 탄핵이다. 아까 예. 헌법재판소의 그 절차적인 하자가 굉장히 많죠. 일일이 열거할 정도를 넘어섰는데요. 이건 사기 탄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이거 어차피 프레임 전쟁으로 가면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탄핵에 계엄에 동조를 하는 계엄 동조정당 아니라 야당이 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뭐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 국민들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탄핵 동조 정당이라 탄핵 정당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거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 주시면은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팽팽하게 어차피 이 진영 논리로 진영 싸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시작부터 치열하게 또 한 번씩 하셨어요. 이런 가운데요. 대선 주자로 꼽히신 분들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리고요. 어제인가요?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 계속 내고 있는데 본인과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를 좀 내놨습니다. 이것도 조기 대선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대선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는 늘 대선 후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대선에도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와서 뭐 뜬금없이 곧 탄핵 대선에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네. 정기현 교수님, 이미 준비 끝났다. 내가 꼭 조기 대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나는 대선 항상 후보였다. 준비 다 됐다. 언제든지 된다. 이거잖아요. 이 자신감의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대선 후보를 경험했던 당사자다. 자, 이를테면 2017년 대선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예.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대선을 치렀던 경험, 그때 본선 경험. 본선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60일이라고 하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경선 치르기도 촉박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대선을 직접 치러본 경험을 가장 강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선 후보 해봤죠. 당대표 해봤죠. 또 전통적 지지층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 지금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통적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가장 본인이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홍준표 대표의 저런 자신감이 근자감이 될 수도 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될 수도 있다. 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탄파냐 반탄파냐 갈라지고 있고 과연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고 앞으로 보수의 재건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예. 과거에 흘러간 뭐 이를테면 후보 뭐 이런 정도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홍 시장의 모습이 이런 비슷한 설명 그리고 공개적인 발언 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미 사실상 조기 대선 열리면 본인은 뛰어들겠다라고 밝힌 상태죠. 그리고 요새 굉장히 일정이 분주해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런 선거나 무슨 정치 스케줄을 떠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 사이에 이렇게 오해가 쌓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딴 데서도 많이 했는데 그분하고 쌓인 오해 그런 거를 언젠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풀고 싶다.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죠. 김동원 대표님. 그러니까 저 말의 취지를 들어보니까 이른바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을 딱 옥죄고 있었던 그 배신자 프레임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거 같은데 네. 과연 이게 지금 가능할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해를 풀고 싶다. 그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날 수 있을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이른바 아주 이전의 용어로는 친박 인사들을 제가 몇 분을 이렇게 아는 분들 취재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배신자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서 거의 다시는 상종 못할 정치인이다 정도까지 간 셈이거든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에 그것도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부터 사실은 두 사람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예.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라는 이름 네이밍을 쓰면서 마치 박근혜 이 대통령 그 세력들을 허구를 만드는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뉘앙스를 풍긴 것이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글쎄요 배신자 플레임을 벗는다. 본인의 희망 사항이겠죠.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절박함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현실은 저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분주해요. 이른바 여권 내에 대선 주자급 정치인으로 꼽히신 분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자꾸만 이름이 언급되는 인물 한 명, 명태균 씨입니다. 뭔가 또 본인이 하나 자기의 생각을 밝혀요. 이건 뭔가 경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이게 오늘 공개됐는데 뭐 이 내용을 작성하기는 지난 17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게 오늘 공개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 누굴 겨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또 합니다. 조기 대선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다. 여기 이제 감정이 뭔가 묻어나죠. 지금 저런 말 자체예요. 그리고요. 명태균 씨 변호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저 두 인물과 관련해서요. 오늘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죠. 거짓말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고소까지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진술이 자꾸 변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면 혹시 그걸 아니, 반박할 진술을 일관되게 하셔야지 왜 진술을 자꾸 변경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정진환 교수님. 홍 시장, 오 시장 관련해서 명태균 씨 변호인이 계속 얘기를 해요. 지금 뭔가 의혹적이잖아요. 계속 이게요. 본인도 주장을 하면서 지금. 만약에 두 인물 홍 시장, 오 시장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렸을 경우 도전을 할 경우에 이거 명태균 씨의 이런 이 주장과 계속 뭔가 문제 제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지금 여당 내 대선 후보 경선에 상당한 그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명태균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요. 저 명태균 씨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이 고소 고발은 홍준표, 오세훈 후보가 건 겁니다. 자, 지금 구치소에서 명태균 씨는 갇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고소를 한 사람은 홍준표, 오세훈이란 말이에요. 예. 두 후보가 왜 본인과의 무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예. 자, 여기에 명태균 씨는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나는 전략가고 뭐 여론조사 전문가고 1급 브레인으로 칭송받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손절하려고 나선단 말이에요. 왜? 본인들에게 영향이 미칠까 싶으니까 결국 오세훈, 홍준표 후보가 급격하게 손절하면서 고소까지 하는 마당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 그러면 잔칫날 돼지 한 마리 잡아야지. 이런 발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본인이 자 그동안 정치인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예. 거론됐습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확정이 됩니까? 그분들은 그러네요. 명태균 씨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네요.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두 분은 여당 내 지금 조기 가열되고 있는 조기 대선 분위기와 관련해서 두 분이 극구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고 급기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상황. 예. 이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고소를
미리 예고하는 그리고 여당 내 당내 경선에 폭탄이 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할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보시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해자지. 근데 그때 말 안 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 정권 출범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묻어두자. 그리고 내가 문제 제기 안 했죠. 명태교인은 자기가 한 번 전화한 사람은 지 사다예요. 과대망상증이야. 네. 하여튼 뭐 이 문제에 답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가치도 없습니다. 한 사기꾼이 물건 팔러 왔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다음에 각각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김동원 대표. 네. 명태균 씨께서 계속 이제 의혹 제기 주장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선 주자들의 어떤 행보 또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지지율 이런 거에 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뭐 무관한 걸 정도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원래 이 독한 개는 짖지를 않는 법입니다. 결정적일 때 한번 물고 하지 이렇게 이 대선이 확정되면은 너희 둘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예. 계속 지금 이게 비유하자면은 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다른 등장 인물 김모 회장이라는 분을 제가 잘 모르면은 그냥 피상적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예.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까도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김모 회장 말씀은 오세훈 시장과 관해서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네. 주장하는 내용에 등장하는 그렇습니다. 인물. 네, 예. 뭐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 3,300만 원을 줬다고 하는 그분이죠. 그런데요, 바로 그분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뭐 검찰에 불려다니고 뭐 이런 그 생활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인데요. 예. 고소 취하를 제발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유 자꾸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이 오 시장이 나를 고소를 했는데 그거를 좀 취하를 하게 당신이 좀 중재를 서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바로 이틀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확전이 되면 될수록 자기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어제도 마찬가지로 또 그쪽에서 하나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식당 예약을 오 시장의 측근이 이름으로 얘기를 했고 또 문자도 보냈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그것은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죠. 예약자는 바로 시장에 운전하는 분의 이름이었고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수행실장이었습니다. 당시 지금 현재 정무특보로 있는 이거는 뭐 실명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박찬구 정무특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시장에 늘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식당을 예약을 하면은 그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시장을 모시고 있는 아무개입니다라고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치 어제는 이 두 사람을 아주 그 거대한 음모에 새롭게 등장하는 두 사람의 그런 등장인물로 삼았는데요. 이거 참 내막을 알면은 이게 이렇게 절박하구나. 명태균 그 분이 이제는 자기가 곧 사법 처리를 당할 지경이니까 고소도 취하해라. 바로 저는 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독한 게 절대 짖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 뭐가 또 얘기는 하고 있고요.